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과제빵 이론을 함께 공부하는 전경희입니다. 오늘은 22번째 시간입니다. 자연성 식중독으로는 식물성 식중독과 동물성 식중독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독버섯은 무스카린, 되게 잘 나오는 문제고요. 독버섯, 무스카린, 감자, 솔라닌, 그리고 청매, 은행, 살구시, 아마그달린, 면실류, 고시풀, 수수두린, 독보리, 테물린, 땅콩, 플라톡신, 동미나리, 식큐톡신. 이 중에서 독버섯, 무스카린 잘 나오고요. 면실류, 고시풀, 동미나리, 식큐톡신, 감자, 솔라닌.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성 식중독으로는 보거, 테트로도톡신, 부위가 어느 곳에 있느냐, 난소, 고안에 이제 독이 들어있는 거죠. 섭족의 대합, 삭시톡신, 모시족의 굴, 바지락, 베네루핀. 이래서 이 세 가지 다 잘 나오는 문제로 기억을 꼭 해주십시오. 곰팡이 독은 아플라톡신, 네. 곰팡이가 침입해서 독소 생성하고 간장독을 유발하는 것으로서 쌀, 보리, 땅콩 등에 있습니다. 맥각 중독은 맥각균이 보리나 밀, 호밀에 기생해서 에르고타민 등의 독소를 생성하고 있고요. 황병미 중독은 쌀의 곰팡이에 누렇게 변하는 현상으로 페니실리움 속에 있습니다. 곰팡이가 원인인 것은 수분이 14에서 15% 이상, 그러니까 13% 이하면 괜찮겠죠? 그리고 신경독이나 간암을 유발시킵니다. 알레르기성 식중독으로 부패산물인 히스타민에 의한 것으로서 꽁치나 고등어, 참치 등 붉은색 어류나 가공품 등에서 식중독이 발생되는데요. 증상으로는 전신에 홍조와 두드러기 현상이 나타납니다. 화학성 식중독으로는 허가하지 않은 유해물질로 유해방부제로서 붕산, 포레말데히드, 그 다음에 우로토로핀, 승홍 등이 있습니다. 유해인공 착색료로는 아우라민, 노다민 B가 있고요. 유해 표백제로는 롱가리트, 우리가 연근이나 우엉을 까놓은 것에 담가 놓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항산과 다량의 포름알데히드가 잔류해서 독성을 나타내니까 여러분들이 연근이나 우엉 까놓은 거를 구입하시면 식초물에 살짝 데쳐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해 감미료로는 시클라메이트, 둘신, 페릴라틴, 에틸렌 글리콜이 있습니다. 유해 금속에 의한 식중독으로 납은 도료나 안료, 농약 등에서 오염되면서 이제 수도관이 오래돼서 거기에 수산화 납이 생성돼서 납을 중독시키면서 이제 복통, 구토, 피로, 소화기 장애를 일으킵니다. 수은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로 미나마타병, 수미칩을 생각하시면 기억을 잘 하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수은에 오염된 해산물을 섭취했을 때 주로 발병합니다. 카드뮴은 이따이따이 병으로 카이 외우시고요. 이따이따이 병이 아파요 아파요의 일본어로서 이제 카드뮴 공장 폐수에 오염된 음료수를 오염된 농작물을 식용해서 발병하는 것으로서 신장장애나 골연화증이 됩니다. 발병됩니다. 그래서 수은, 미나마타병, 카드뮴, 이따이따이병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은 통조림 간, 내면에 도금 재료로 이용되는 주석 산성식품에서 용출되면서 캔류에 되어 있습니다. 아연은 기구의 합금, 도금 재료로 쓰이면서 산성식품에 의해 아연염으로 바뀌면서 독이 발생되는 것이고요. 구리는 기구나 식기 등에 의한 녹청에 의한 식중독으로 구토나 설사, 신장 등을 장애를 일으킵니다. 비소는 우리가 밀가루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서 과거에 노인정에서 할머님들이 밀가루인 줄 알고 부침개를 해 드시다가
사망하신 사건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은 이제 농약이나 불순물 이렇게 농약이랑 구분을 해서 보관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수세균의 일종으로 식염 농도 3%, 식염 농도 3%에서 잘 생육하고 어패류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장염, 비브리오균. 그래서 감염형 식중독에 장염, 비브리오균, 살모넬라균, 병원성 대장균 있었죠. 그리고 보툴리누스균은 우리 병 통조림에 의해서 뉴로톡신에서 독소용 식중독이고, 웰치균은 환자의 분변에서 그래서 엔테르톡신이었죠. 독소용 식중독입니다. 세균이 분비한 독소에 의해 감염을 일으키는 건 독소용 세균성 식중독이죠. 장염 비브리오균에 감염되었어요. 그러면 급성 위장염을 위장염으로 설사나 발열, 구토의 증서를 보이죠. 클로스트리디움 보톨리누균 이러면 보톨리누스균이죠. 그래서 내열성 포자를 형성해서 뉴로톡신을 생성해서 포자가 내열성에 강하여 완전 살균되지 않은 통조림에서 발화해서 신경마비를 일으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 중 잠복기가 가장 짧은 것은 포도상규균입니다. 보통 포도상규균은 1시간에서 6시간 정도로 짧습니다. 알레르기성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꽁치 또는 참치, 붉은 계열이라 그랬죠. 붉은살 생선이 알레르기를 유발해서 고등어 등이 그렇습니다. 여름철에 세균성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세균의 생육 온도겠죠. 알맞은 온도가 여름철에 많이 25도에서 37도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세균에 의한 오염 위험성이 가장 낮은 것은 습도가 낮은 상태의 냉동고 상태에서 보관 중인 식품은 아무래도 조금 냉동 보관이 그렇다고 만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쟁여놓고 드시는 것보다 그때그때 사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살균이 불충분한 육류 통조림으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이 깊은 식중독은 육류 통조림 했으니까 보톨리누스균, 우리 뉴로톡신, 그렇죠? 그래서 급성 설사를 일으키는 이줄균의 일종으로 시젤라균이 있습니다. 장염 비비루균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된다 그러면 어패류 기억하시죠? 야채를 통해 그러면 회충이죠. 네, 그리고 민물고기에 감염되는 건 이렇게 광절, 열두조충, 폐흡충, 그리고 육류에 감염되는 게 선모충. 대장균에 의해 틀린 것은 대장균은 그램 양성균이 아니죠. 그램 음성균으로서 대장균에서는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형 식중독 그러면 살모넬라균, 장염성 비브리오균, 병원성 대장균 등이 있었죠. 화농성 이러면 여러분들이 황색 포도상규균. 그래서 엔테르톡신 기억하시고요. 세균성 식중독과 경구 전염병의 특성이 아닌 것은 그러면 세균성 식중독과 비교하여 경구 전염병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니까 미량의 균으로 감염된다. 소량의 균이었죠. 경구 감염병. 2차 감염이 빈번했고 음용수로 인했는데 잠복기가 길었죠. 잠복기가 짧은 것은 세균성 식중독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묻는 질문이 어떤 것인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경구 전염병에 대한 것을 물어본 것이죠. 황색 포도상규균이 내는 독소 물질은 엔테로톡신. 뉴로톡신은 어떤 거였죠? 보툴리누스균, 솔라닌은 감자, 테트로도톡신은 보고였죠. 세균성 식중독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 세균성 식중독은 전염성이 거의 없었고 잠복기가 짧았고 2차 감염이 거의 없었고 그 다음에 소량의 균으로 극소량이 아니라 대량의 세균이었죠. 부패 진행의 수반에서 생기는 부패산물이 아닌 것은 일산화탄소는 우리가 연탄불 했을 때 나오는 가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단백질의 부패 생성 물질은 황화수소, 아민유, 암모니아, 페놀,
메르캅탄 등이 있습니다. 헤디스토마의 제1 중간수주는 우리 다슬기였죠? 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요. 부패 방지와 관계가 있는 처리로만 나열된 것은 자, 부패 방지를 하는 것은 냉장법, 냉동법, 당장법, 달개, 설탕에 절이는 거, 염장법, 소금에 절이는 거, 자외선 및 방사선, 살균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냉동, 보존, 그다음 보존료, 자외선을 살균하는 것들이 굉장히 부패 방지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문제를 푸니까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저의 교재에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고 과거에 나왔던 문제, 그 다음에 상시 복원 문제로 요즘에 시험 보는 문제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꼭 문제를 많이 풀수록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저의 수업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